이제 정확하게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임성호 대변인?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일 정도. 네. 2주일 동안 논평은 한 몇 개나 내신 것 같아요? 저는 논평은 한 5개 정도 낸 것 5개 같습니다. 정도? 네. 가장 첫 논평은 어떤 논평이었습니까? 가장 첫 논평은 기본적으로 민노총에 관련한 논평도 썼었고 네. 뭐 최근에는 청해부대 관련한 논평도 썼었고 뭐 다양한 현안들에 관한 논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 대변인의 논평이라면은 그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그렇게 이게 결론이 났습니까? 논평이? 뭐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워낙 오점을 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칭찬 논평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칭찬 논평은 써보지 못했다. 네, 어렵네요. 예. 우리 김현주 부대변인께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명한 방송인이셨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방송하셨던 모습을 기억이 나는데 오랫동안 이제 결혼하시고 또 가정생활에 충실하셨다가 이번에 방송을 재개한 게 아니라 제1야당 정치권에 합류한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글쎄, 뭐,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방송 클립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은 충분히 안락한 생활을 하면 될 텐데, 주부로서 이렇게 도전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겠다라는 글을 남기신 분이 네.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고, 또 무모한 도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MZ 세대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그 뭐 책임 의식이라고 할까요?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를 조금 더 좀 받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우리 시대가 지금 많은 생각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이제 밑바탕에 깔아서 제가 이제 주로 해왔던 일들이 방송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제 방송에서 정치 분야로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서 뭐 만류하시거나 왜 하필이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냐, 왜 보수 쪽이냐, 뭐 이런 또 좀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지 않았는지. 주위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했기 때문에 아하하. 가족들만 알았고요. 그렇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선뜻 이렇게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커밍아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일으킨 어떤 그 정치 실험의 새로운 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조차 이렇게 좀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자체에만 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에너지를 모아주실 것이라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성호 대변인은 정치권에 몸담은 지가 좀 된 거죠? 언제 정치권에 입문하셨습니까? 바른정당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겁니까? 네, 저는 바른정당에서 청년정치학교 같은 어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시작했고 당직을 맡은 건 이제 청년 대변인으로 한 2개월 정도 활동을 한 건데 뭐 그 이후에는 특별한 당직은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당 활동을 오래 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이제 국민의힘과 합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당 활동을 계속 했던 겁니까? 아니면 좀 쉬었던 겁니까?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로스쿨 진학하고 그쪽 분야로 뭐 법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정치권의 한가운데로 내가 다시 뛰어들어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 아까 이준석 대표 선출이 하나의 계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성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순풍을 타고 순항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저의 포텐셜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태도와 논리를 보여주셨지만 제가 국민분들께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기존의 어떤 토론 배틀이나 토론하는 방식을 봤을 때 서로를 비난한다거나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인신공격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정치권에서 많이 보여왔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증감을 그리고 어떤 짜증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한번 토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분들께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을 어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김현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마 또 누구보다도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마 배틀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저분도 뭐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몰랐죠. 네. 예. 그게 더 긴장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어떤 논리? 이건 단순히 어떤 김현주 부대변인의 예전 방송 활동 이게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그 투표해 주신 데서 문자 투표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었어요. 뭐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토론 실력으로만 맞짱을 소위 얘기해서 뜨게 되면 저희 세대는 이렇게 뭐 교육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토론 배틀이라는 형식 자체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기 의견을 이렇게 곧바로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장년층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선에서 어떤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선에서 좀 볼 수 있는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논평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우리 임승호 대변인이 보는 것과 네. 또 이제 부모 세대인 제가 보는 것이 분명히 시선이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할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 대변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맨 선두에서 상대당을 향해서 뭔가 화살을 날리는 그런 존재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인식을 해왔는데 아마 바꾸고 싶은 생각이 두 분 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북돋워주고 그런 것은 뭐 언제 봐도 서로 미소를 띠게 하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것에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의 사과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사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과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보다 좀 답답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칭찬할 자세는 저희는 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철학과 생각에 100% 동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가감 없이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 아이디어에 반대합니다. 뭐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까? 뭐 실제로 저는 바른정당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직을 맡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통을 해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 창구가 허들이 없다라고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뭐 식사 자리나 어떤 카페에 가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와 어떤 당직자의 관계라기보다는 당원과 당원과의 관계로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친한 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가감없이 말씀드릴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